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말만 듣고 무작정 급등주나 개별 종목에 전 재산 몰빵했다가 마이너스 계좌 보며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야속한 주식시장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멘탈을 잡으려면 개별 종목이 아닌 포트폴리오를 봐야 합니다. 만약 오르는 주식만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복잡한 전략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의 주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을 분산하여 전체 자산의 위험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단순히 주식 내부의 종목 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전체 투자 자산과 현금 비중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으면 내가 믿고 투자한 특정 종목이 일시적으로 횡보하거나 힘이 없을 때도 패닉셀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수 있었던 비결도 개별 종목의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투자자의 나이와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자산의 성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 60대나 70대 이상의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높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틀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자산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는 시장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을 무조건 이기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시장이 성장하는 평균만큼만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인덱스 투자가 바로 자산의 안정적인 코어가 됩니다. 이 코어 자산 50%를 채움으로써 장기적으로 전 세계 경제와 시장이 우상향하는 흐름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올라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어 인덱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지수 추종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중을 고정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0% 정도는 S&P 500 인덱스 펀드로 채우는 것이 자산의 중심을 잡는 데 좋습니다. 미국의 상위 100개 테크 기업을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 역시 장기적인 코어 자산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훌륭한 인덱스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시장은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들이 대부분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S&P 500 내에서도 테크주 비중이 상당히 겹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역시 코어 자산의 일정 비중으로 반드시 편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장기 전망이 유효하며 무엇보다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200 인덱스의 적정 비중은 전체 자산의 약 15%에서 20%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세제 혜택과 시장 분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최근 1년간 코스피 200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단기 수익률만 보고 미국 지수보다 국내 지수를 더 많이 담으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코스피 200이 2배 넘게 오르는 동안 S&P 500은 약 25% 상승에 그쳐 국내 시장의 단기 탄력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코스피 시장 특유의 무서운 상승 사이클이 매우 매력적일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지루한 박스피 행보장을 벗어나 연평균 10% 이상씩 꾸준히 우상향하는 선진 시장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코어 자산 중 남은 10%, 즉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정도는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덱스 투자에 숨겨진 거대한 장점은 주가가 오르는 기업은 비중이 늘고 못 오르는 기업은 퇴출당하는 자동 리밸런싱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종목을 갈아치우지 않아도 지수 자체 상품이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정화해주기 때문에 코어 자산으로 삼기에 완벽합니다. 이러한 인덱스 투자는 주로 ETF 상품을 활용하게 되며 투자 시에는 반드시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운용 보수가 낮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개별 국가의 지수 ETF를 각각 매수하는 방법도 좋고 글로벌 주요 시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놓은 전 세계 지수 ETF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산 배분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실수가 바로 퇴직연금 계좌나 IRP 계좌를 별개의 자산으로 따로 취급하는 경향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는 개별 주식 매매가 제한되므로 ETF를 강제로 담아야 해 코어 자산 50%를 채우기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연금 계좌의 핵심 메리트는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혜택인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배치 전략을 똑똑하게 짜야 합니다. 어차피 국내 주식형 ETF는 개인 계좌에서도 양도세가 없으므로 코스피 200 같은 국내 지수 상품은 일반 개인 계좌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매매 차익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S&P 500이나 해외 지수 ETF 상품들을 퇴직연금 계좌에 몰아서 배치해야 세금을 아낍니다.
만약 지금 본인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개인 계좌에 미국 지수가 있고 연금 계좌에 국내 지수가 있다면 당장 자산 위치 변경을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대박을 노리고 특정 개별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이 코어 자산 50%를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중심을 잡아줄 코어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유행 종목이나 개별 주식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행위는 투자가 아닌 위험한 도박입니다. 시장 지수로 코어 50%를 든든하게 채웠다면 다음으로 자산의 30% 이상은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하며 이기고 있는 우량주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도 우량주라는 개념은 대중에게 단순히 밈처럼 퍼져나가며 일시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유행 주식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혁신 기술이나 기대감만 보고 몰려드는 인기 기업의 경우 막상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 실적은 턱없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도주는 주가가 미래의 막연한 가치보다 현재 돋보이는 이익률, 시장 점유율, 탄탄한 현금 흐름 같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실적과 현금 동원력으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담당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속합니다. 우량 주도주 섹터를 구성할 때는 어떤 종목 하나를 완벽하게 골라내려고 애쓰기보다 검증된 주도주들을 골고루 분산 매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이 주도주를 왜 내 자산에 편입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최소 5분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매수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주도주들이 결국 각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 자산인 지수 ETF와 겹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 ETF를 보유하고 주도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따로 사면 내 포트 내 두 종목의 실제 비중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우량주의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대폭락 장세가 찾아와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본인이 더 젊고 자산 성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코어 자산이나 주도주의 비중을 아주 미세하게 줄여 다른 섹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량주 투자 전략 중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강력한 방법은 오직 시가총액 세계 1등 기업 하나에만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S&P 500 전체를 사는 대신 시가총액 1위 기업만 보유하다가 1등 왕좌의 주인이 바뀌면 기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새 1등으로 갈아타는 방식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지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손모바일,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1등 주식 교체 매매의 성과는 지수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1등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기업 내부 펀더멘탈에 균열이 생겼다는 증거이고 1등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을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코어 50%와 주도주 30%를 제외하고 남은 자산 중 약 10% 이하의 소액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와일드카드에 배정합니다. 와일드카드란 아직 완벽하게 시장을 지배하며 이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적 가능성과 업사이드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기업들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기술력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까다롭지만 성공했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퀀텀 점프시켜줄 자산들입니다.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광통신, 우주항공, 데이터 센터 테마의 극초기 혁신 기업들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자산들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섹터의 전체 비중은 무조건 10% 이하로 엄격하게 제어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와일드카드 계좌 내부에서도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최소 서너 개 이상의 유망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여 생존율을 높여야 합니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회복 탄력성에 좋은 20, 30대 젊은 세대라면 10% 비중이 적절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비중은 5%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자산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마지막 퍼즐로 포트폴리오의 약 5%에서 10% 영역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실물 원자재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 금, 은, 구리 같은 원자재 자산들은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며 전체 자산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원자재 투자는 직접 실물을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재 현물을 추종하는 지수 ETF 상품이나 여러 원자재를 묶어둔 펀드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각 자산의 주가 상승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 설정 비중이 무너지게 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주기가 지났다고 해서 많이 오른 자산을 강제로 팔고 떨어진 자산을 기계적으로 더 사는 방식의 리밸런싱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펀더멘탈이 좋아 무섭게 질주하는 1등 주식을 억지로 꺾어 팔고 매력도가 떨어져 하락하는 종목에 강제로 물을 타는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밸런싱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본인의 근로 소득이나 추가 현금을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주입하면서 비중을 맞추는 것입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주가나 시장의 타이밍을 재지 말고 기계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코어 자산인 지수 ETF에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반면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매달 기계적으로 살 필요가 없으며 평소 눈여겨본 주도주가 외부 충격으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 찬스로 활용합니다. 만약 시장의 매력적인 가격대의 개별 주식이 보이지 않는 달에는 남은 여유 자금을 전부 코어 인덱스 자산에 추가 장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영원히 팔지 않는 주식은 없으며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 현실적인 상황이 오거나 기업의 미래가 완전히 꺾였을 때는 과감히 팔아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돈이 생겨도 새로 사지 않을 것 같은 리스크가 눈에 보이는 종목이 포트에 있다면 타이밍을 재지 말고 전량 매수 철회해야 합니다. 보유한 종목 중 특정 우량주가 단기에 너무 급등하여 계좌 비중을 과도하게 침범할 때는 불안감에 휩싸여 전량을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자산의 일부만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한 뒤 그 확보된 소중한 현금을 다시 자산에 뿌린 코어 지수 ETF로 재투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의 경우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자산 배분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며 주식 60대 채권 40의 전통 전략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나이만큼 채권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도 있으나 아직 소득 활동이 왕성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기엔 채권 비중을 낮춰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장기 우상향 관점에서 주식은 언제나 채권의 수익률을 압도했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본격적으로 인출하기 전까지는 주식이 유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주식을 건드리지 않고 버티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의 고정 생활비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완전히 분리된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 현금 주머니는 일반 수십출금 통장보다 단기 채권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약간의 이자를 더 챙겨주는 MMF 통장에 묶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노동으로 버는 소득은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내가 잠든 순간에도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